안녕하세요. 백인대장 최형준 선생님입니다. 오늘 시험 본 고3 친구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확률과 통계 4점짜리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이번에 나온 확률 통계 4점짜리 문제들은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좀 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풀이가 뭔가 좀 이렇게 난이도가 있는 어떤 풀이를 요하진 않고 단순 계산,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 꼼꼼히 해가지고 하나하나 계산을 잘해서 모아주기만 해도 무난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객관식은 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관식 29번,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구한 답이 과연 이게 맞을까 확신이 좀 안 들 수 있거든요. 워낙 좀 구조가 살짝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면 실수를 좀 줄이고 어떻게 하면 좀 중간중간에 검산을 하면서 좀 확신을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험 범위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확률 중에서 경우의 수를 활용한 확률까지만 시험 범위였는데, 그래서 오늘까지 어느 부분을 좀 정리를 확실히 하고 그리고 앞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공부할지 그것까지 같이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4점짜리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지금 X에서 X로의 모든 1대1 대응 F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할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계산해 볼 건데,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는 1대1 대응의 개수인 5팩토리얼 가지고 120까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조건, 나조건 읽어보시면 뭐 가조건은 F1이 F3보다 작다, F2는 F4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나조건은 지금 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해야 되는데 이 값을 한번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즉 FA가 1이 되도록 하는 A 값이 지금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A가 지금 될 수 있는 수가 1부터 시작해서 5까지 될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따져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봅시다. F1이 1인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이 되는데 1은 1로 지금 현재 가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부등식 F1과 그 다음 F5는 몇 이상? 1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얘는 항상 참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1대1 대응 F의 개수를 세줄 거기 때문에 F1하고 F5가 같아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주어진 조건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가조건을 만족하는 1대1 대응의 개수만 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F1은 F3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1은 1로 가니까 3은 어때요? 2, 3, 4, 5 중에 아무거나 대응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F3의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3이 2로 갔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F2하고 F4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뭐죠? 남은 원소 셋 중에 2개를 마음대로 골라주기만 하면 작은 애는 F2가 되고 큰 애는 F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셋 중에 2개를 순서 생각 안 하고 고르는 경우의 수는 32.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F5가 되는 거니까 곱하기 1은 하나만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F1이 1이 되는 경우의 수는 전체 12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는 F2가 1이 되는 경우예요. 즉 무슨 얘기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1대1 대응이 되는데 2가 1한테 화살표를 주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부등식 뭘 만족하냐면 F1하고 F5는 적어도 뭐 이상 2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인접한 두 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F1하고요. 그 다음 F5 가능한 조합을 한번 써봅시다. F1하고 F5 가능한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F1하고 F5는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조합 써보면 2하고 4, 그 다음에 2하고 5, 그렇죠? 그 다음에 3하고 5, 3하고 5, 그 다음에 4로 가면은 4하고 2, 그 다음에 마지막 5하고 3 이렇게 지금 가능합니다. 2, 4, 2, 5, 3, 5, 그 다음에 4, 2, 5, 3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각각 이럴 때 F3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F3 고르는 경우의 수는 그냥 F3은 어떻다? F1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 F1은 2로 갔고 F5는 4로 갔으니까 남은 숫자 2개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는 그냥 2가지가 됩니다.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F4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음대로 대응이 돼도 돼요. F2가 1이기 때문에
이 주어진 조건 무조건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F1, F5, F3 고르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F4가 되기 때문에 F1, F5가 각각 2하고 4인 경우 수는 그냥 두 가지다. 간단하게 셀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얘도 역시 두 가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죠? 3보다 큰 수가 4 한 개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한 가지. 그 다음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보다 큰 수가 5 하나밖에 안 나왔죠? 한 가지. 그 다음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F1이 오면은 F3이 될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져보면 전체 몇 가지다? 6가지다. 이렇게 지금 셀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는 F3이 1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F3이 1인 경우는 굳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가조건 보세요. F1이 F3보다 작아야 되는데 F3이 1이어 버리면 F1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풀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케이스 F4가 1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조건 보시면은 F4가 F2보다 커야 되는데 F4가 1이면은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F2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풀 필요가 없다.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 F5가 1인 경우도 역시 그 나조건 부등식 성립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F1하고 F5 차가 그렇다면 뭐 이상 차이가 나야 돼요?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공역의 원소 중에서 5 이상 차이 나는 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게다가 객관식이니까 내가 구한 답이 보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내보면요. 전체 5팩까지가 지금 120가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더해주면 18가지니까 답은 20분의 3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뭐 원순열 문제죠. 그래서 원탁에 1부터 7까지 수를 원형으로 배열을 하는데 일단 6부터 배치를 시키죠. 이 6부터 배치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원탁이기 때문에 6이 들어가는 자리는 그냥 한 가지죠. 그래서 6을 여기다 고정시켜 놓고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6이 적힌 의자와 이웃한 두 개의 의자에 적힌 두 수압은 9가 된다 라고 하니까 지금 두 수압이 9가 되는 경우는 2, 7, 그 다음에 4,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6 양쪽에 2하고 7이 들어가는 경우, 그 다음에 4하고 5가 들어가는 경우, 요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이 적힌 의자와 이웃하지 않는 4개의 의자에 적힌 내수의 곱은 12의 배수다. 그러니까 7이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7과 그 다음 양옆에 있는 자리 빼고 나머지 4칸에 적힌 수의 곱이 12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각각의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번 차근차근 세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뭐냐면요. 6이 이렇게 있는데 6 양쪽에 2하고 7이 들어가는 경우예요. 그래서 2하고 7이 6 양쪽에 들어간다. 그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요. 일단 두 가지죠. 그래서 만약에 2하고 7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럼 자리가 지금 4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숫자도 지금 누가 남았냐면 1, 3, 4, 5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숫자를 지금 4칸에 배열하기만 하면 되는데 7하고 인접하지 않은 칸이 어디죠? 2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은 7하고 인접하지 않는 칸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4개의 숫자의 곱이 12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근데 12의 배수가 되려면은 지금 2는 한 번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2 배수가 한 번 더,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적어도 한 번 곱해져야 되는데 남은 수 중에 어때요? 2 배수 하나밖에 없고요. 3의 배수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하고 4는 반드시 어떻다? 이 세 칸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 먼저 자리 잡는 경우의 수는 3, 4 먼저 자리 잡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가 되죠. 셋 중에 한 군데 골라서 3이 들어가고 나머지 둘 중에 한 군데 골라서 4가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남은 두 칸에는 어때요? 1하고 5가 마음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에서 이 값은 그냥 24가지다.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6 양쪽에 2하고 7이 인접하는 경우의 수.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 쓸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6 양쪽에 그렇다면 4하고 5가 인접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6이 이렇게 있고요. 4하고 5가 6 양쪽에 인접하는 경우의 수. 그럼 4하고 5가 6 양쪽에 자리 잡는 경우의 수는 일단 두 가지죠. 크게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4하고 5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칸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쵸? 자, 그러면은 이 남은 4칸에다가 지금 어떤 숫자? 1, 2, 3, 7을
배치하면 되는 건데, 자, 아까 얘기했듯이 7하고 인접하지 않는 칸의 수의 곱이 12의 배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7이 만약에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7이 여기에 있든 어때요? 4하고 6은 반드시 7하고 인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7하고 인접하지 않는 수들의 곱을 곱할 때 4하고 6은 반드시 한 번은 곱해지니까 무조건 12의 배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7이 여기 또는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는 그냥 마음대로 생각해도 괜찮다. 근데 다만 어떻죠? 7이 이쪽에 와버리면 7하고 인접한 수, 요 4는 곱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만 덩그러니 곱해지기 때문에 7하고 인접하지 않는 내수의 곱을 곱할 때 적어도 하나의 짝수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둘로 나눠서 생각해야겠다.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뭐다? 7이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 여기 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이 어쨌든 간에 요 셋 중에 한 군데 자리 잡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7이 셋 중에 한 군데 들어가면 무조건 7하고 인접하지 않는 칸수에는 4하고 6이 곱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12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남은 3개의 숫자를 마음대로 배치하면 되니까 그냥 3팩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8가지 이렇게 지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7이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4하고 인접한 곳에 7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여기다 깔끔하게 다시 그려줄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6 양옆에 4하고 5가 있는데 7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남은 칸수가 3칸 남았고요. 숫자도 지금 1, 2, 3, 3개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7하고 인접하지 않는 4칸 어디죠? 6 곱해지고 5 곱해지고 그 다음 여기랑 여기 이 네 수의 곱이 지금 12의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때요? 6은 곱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칸 중에 적어도 한 칸은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남은 수 중에서 짝수는 2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는 무조건 둘 중에 한 군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잡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그래서 2가 자리 잡기만 하면 남은 숫자 1, 3은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죠. 그래서 곱하기 2에서 4가지. 그래서 도합 22가지가 됩니다. 요 22가지를 어디에다가 여기다 곱해지기로 했죠. 이거 뭐였죠? 처음에 6 양옆에 4, 5가 자리 잡는 경우의 수 그거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44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전체 답은 68가지가 됩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지금 뭐 조건들이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지금 1이 적힌 상자에는 카드가 딱 한 장 들어간다. 그 다음에 8이 적힌 상자에는 카드가 2장 이상 들어간다. 적어도 2개는 들어간다. 뭐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조건 살펴보시면 여기에 2배수가 들어가면 2배수가 들어가던가 아니면 공이 n개 이상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2배수가 안 들어가면 2, 4, 8이 안 들어가면 공 2개 주고 시작해야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4배수 안 들어가면 즉 4 또는 8이 안 들어가면 공 4개 주고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 여기에 8번이 적힌 카드가 안 들어가면 공 8개 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공이 8개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 여기 8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공 8개를 이쪽에다 다 쏟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남아있는 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적어도 2장의 카드가 들어가고 여기 1장의 카드가 들어가요. 카드가 4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비어있는 상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비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2번 상자가 비어있으면 공 2개는 필요하잖아요. 4번 상자가 비어있으면 공 4개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어때요? 여기 8번 카드가 안 들어가서 공 8개 다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요. 이 8번 상자에 적어도 2장의 카드가 들어가는데 반드시 뭐다? 8번 카드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번 카드는 여기다 결정을 해두고 나머지 3장의 카드를 이 각 상자에 배치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잠깐 계산만 하고 할게요. 자, 우선은 1번 상자에는 카드 1장만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1번 상자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같다고 합시다. 그럼 남은 2장의 카드가 어때요? 2 또는 4 또는 8번 상자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인데 어떻다? 이 8번 상자에는 적어도 2장의 카드가 들어가야 되니까 남은 2장의 카드를 셋 중에 한 군데 마음대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적어도 하나가 더 8번 상자에 들어가야 어쨌든 적어도 2장의 카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빼준다? 이 8번 상자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 2 곱하기 2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 15가지가 지금 이 4장의 카드를 어쨌든 가족권만 만족하면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자, 15가지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이 15가지 케이스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따져보냐면 여기에 지금 어떻다? 2 또는 4가 안 들어가면 적어도 2개의 구술이 필요합니다. 그죠? 8번은 여기 들어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여기 4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4가 안 들어가면 적어도 4개의 구술을 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지금 2번 상자에도 2 또는 4가 안 들어가고 4번 상자에도 4가 안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경우를 좀 꼼꼼히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이 2번 상자에 1번 공이 들어간다고 합시다. 여기 1번이 들어가면 이미 어때요? 카드 4개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쵸? 그럼 4번 상자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2번 상자에 1번 카드 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바로 이거죠. 여기 1번 카드 들어가면 남은 카드가 2장 남았는데 그냥 2개가 하나하나씩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2가지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상자에 카드가 안 들어가고 4번 상자에 1번 또는 2번 카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에 1번 또는 2번을 넣으면 되니까 2가지. 그럼 남은 2개의 카드는 여기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곱하기 해서 4가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둘 다 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8번 상자에 카드가 3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여기 3개, 여기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셋 중에 하나만 1번 상자로 빼주면 나머지 2개는 8번 상자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번 상자에도 2의 배수가 안 들어가고 4번 상자에도 4의 배수 안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바로 2, 4, 3 더해서 9가지다.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는 요 2번 상자에 2 배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2번 또는 4번 카드가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상자에는 4의 배수가 안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2번 상자에 2번 또는 4번 카드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2가지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으면 어때요? 남은 2개는 여기 하나 배치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또 2가지에서 요거는 4가지 이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이 4번 상자의 4의 배수, 즉 4번 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상자는 비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카드가 4장밖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4번 상자에 4번 카드가 들어갔고 나머지 2장은 여기 하나 들어가면 되니까 얘도 역시 2가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 다 더해보니까 15가지. 우리가 아까 미리 계산했던 전체 카드를 배치하는 경우 수 15가지랑 똑같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실수 없이 잘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각각 틀에 맞춰서 마저 이제 답을 한번 내보죠.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뭡니까? 여기에 2 배수가 안 들어갔고 여기에 4의 배수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공 8개를 배분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여기 2 배수가 안 들어가고 여기 4의 배수 안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여기 공 2개 주고 시작하고 여기 공 4개 주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됐나요? 그래서 6개가 빠진 상태에서 추가로 2개만 4개의 상자에 배치하면 되니까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그렇죠. 4H 2가지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90가지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케이스는 요 4가지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어요? 지금 2번 상자에는 어떻다? 2 배수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4번 상자에는 4의 배수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도 공 4개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4개 주고 시작하니까 나머지 공 4개만 추가로 더 배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지수는 4H 4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140가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지금 어떠냐면은 4의 배수에는 4번 상자에는 4의 배수가 들어갔어요. 근데 2번 상자에 2의 배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 적어도 2개는 주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2개 없는 상태에서 같은 방법으로 6개만 추가로 더 배치하면 되니까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2에다가 뭘 곱하면 된다? 4H2를 4H2가 아니라 4H6이죠. 4H6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68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전체 답은
398가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이 5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을 다 같이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5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전체 수능 범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확률 중에서 경우의 수를 활용한 확률까지만 시험 범위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공부했을 때 학생들이 지금 이 시험 범위까지, 그러니까 즉 경우의 수에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케이스별로 차근차근 해서 꼼꼼히 계산해서 더해주느냐, 아니면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걸 덜어내느냐, 이 구조를 좀 알맞게 세워서 문제 푸는 연습을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충실히 좀 해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방향은 확률이 남았고 그 다음에 통계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확률에서는 조건부 확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문제풀이를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수능에서 4점짜리 문제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확률에서 한 문제, 통계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확률에서 최고난도 문제들 같은 경우는 조건부 확률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게 다양한 단원이 통합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분모 분자에 적당히 좀 복잡한 경우의 수 문제들이 끼어 있다든지, 아니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단원들이 좀 통합된 문제들이 나오니까 일단은 조건부 확률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계 같은 경우에는 이 기본 개념에 대한 확실한 이해만 하고 있어도 경우의 수 확률에 대한 문제풀이가 잘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다음 단원인 확률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풀이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그 모의고사 때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